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끝내 이루지 못한 것들이 오히려 더 오래 남는 게 아닐까 하는. 젊은 날 사랑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사람, 꿈꿨지만, 이루지 못한 일, 그런 것들이 어쩌면 완성된 것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 가슴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나 백석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두고 그리워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한편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람, 이름 썩 자만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쓴 시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이 한 줄에 제 모든 마음이 들어있었지요. 가난, 사랑, 그리고 눈. 제 인생은 결국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안북도 정주라는 곳입니다. 1912년 겨울이었지요. 거기는 눈이 참 많이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세상이 온통 하얗게 덮였고 저는 그 눈밭을 뛰어다니며 자랐지요. 기러기 울음소리가 낮게 깔리는 저녁이면 어머니가 부르시곤 했습니다. 기행아 밥 먹거라 하고 말이지요. 네, 제 본명은 백기행이었습니다. 백석은 나중에 제가 쓰게 된 이름이고요. 어린 시절 장터에 가면 사람들의 사투리가 참 정겹더라고요. 이거 얼마요? 싸게 해주소 하는 소리들, 그 말들이 모두 시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산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동경이라는 큰 도시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지만 동시에 더 많이 외로웠지요. 밤이면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정주에는 눈이 내리고 있을까? 어머니는 뭘 하고 계실까 하고 말이지요. 유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1930년대 초반이었지요. 경성이라 불리던 그곳에서 저는 신문사 기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었던 것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었지요. 대동권 번이라는 곳에서 기생들이 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본명은 김명안이었고 기명은 자야라고 했지요.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만 넛을 잃고 말았습니다. 목소리가 아름다운 것도 있었지만 뭐랄까요? 그녀의 눈빛에서 제 고향이 보였습니다. 북방의 차가운 바람, 하얀 눈밭, 그런 것들이 그녀의 눈동자에 담겨 있더라고요. 술자리가 끝나고도 저는 그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지요.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며칠 후 다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지요. 제가 쓴 시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앉아서 제 시를 들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시를 듣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시를 다 읽고 나니까 그녀가 말하더군요. 참 아름다운 시네요. 고향이 그리우신가 봅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이 시를 쓸 때가 기억납니다. 자야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지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야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고 싶은데 함께할 수 없는 그 막막함이. 어느 날은 함께 남대문 시장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장을 보러 간다기에 제가 따라 나섰지요. 시장 바구니를 들고 이것저것 고르는 그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함께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 밥을 해먹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하지만 그건 꿈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지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현실의 벽은 더 높아만 갔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알게 되었지요. 제가 기생과 만난다는 것을. 고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기행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라.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자야에게도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권본에서는 그녀가 저와 만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요. 손님들한테 집중을 못하잖아. 시인 따위랑 만나서 뭐가 되겠어 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참 많이 내리는 밤이었지요. 저는 자야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도망갈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깊은 산골로 가서 둘이서만 살까요? 자야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게는 돈이 없었고 자야에게는 빚이 있었지요.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고 생각하고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와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이 시를 쓰면서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시에 다 쏟아냈지요.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라고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거라고 썼지만 사실 우리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게 만주로 가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신문사 일이었지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자야를 두고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하지만 자야가 말하더군요. 가세요. 여기 있어봤자 우리 둘 다 힘들기만 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산 밑 어느 작은 술집에서 만났지요.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헤어질 때 자야가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시는 정말 아름다워요. 저를 시로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당신의 시 속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지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1945년 해방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뻤지요.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이제 조선말로 마음껏 시를 쓸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자야를 다시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한반도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과 남으로 38도선이라는 게 그어졌지요. 저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정주로 말입니다. 처음 고향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반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많이 내렸습니다. 기러기도 여전히 울었지요.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사 일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시는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학인들을 모아놓고 간부가 말하더군요. 동무들 이제는 낡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인민을 위한 문학, 혁명을 위한 문학을 써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시는 이곳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고향이 그리워서, 토속적인 말들이 사랑스러워서 쓴 제 시들은 이제 낡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쪽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야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밤이면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서울에도 눈이 내리고 있을까? 자야는 그 눈을 보며 나를 생각할까 하고. 산에는 눈이 온다. 산에는 눈이 온다. 날이 저물어도 산에는 눈이 온다.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1950년이었지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 남과 북은 완전히 갈라져 버렸습니다. 철조망이 쳐지고 편지 한 통 보낼 수 없게 되었지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전쟁통에 피난을 갈 때도 자야는 제 시집을 품에 안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금서였던 그 책을 누가 볼까봐 두려웠지만 버릴 수는 없어서 숨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함께 있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녀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1987년 남한에서 제 시가 해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소식이 북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귀띔을 해주더군요. 백석 동무,
남쪽에서 당신 시가 다시 나온답니다. 사람들이 당신 시를 읽는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했지요. 1996년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자문해 봤지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야와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사랑, 이루어지지 못한 꿈. 그런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었던 겁니다. 제가 쓴 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시 속에 자야가 살아 있었지요. 나타샤로, 란으로. 이름은 달라도 모두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랑이란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기억되는 것. 함께 늙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높은 문화주택에 사는 것도 아니요.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아니요. 다만 그대 곁에 앉아 그대 숨소리를 듣는 것이요. 제가 죽은 지 7년 후였습니다. 2003년에 자야도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91세의 나이였다고 하더군요. 생전에 기자들이 찾아가 저와의 사랑을 물어보면 그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는 나를 시로 만들어 주었어요. 나는 그 이의 시 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큰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것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야 곁에 앉아 그녀의 숨소리를 듣는 것, 그게 제 소원이었는데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제가 자야와 결혼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함께 늙어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더 행복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일상에 치여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서로를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이 더 순수하게 남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날 사랑했지만 헤어진 사람,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마시라고. 사랑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아름다운 겁니다. 함께하지 못했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사랑은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눈 내리는 밤이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기억이 여러분을 외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해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백석이라는 한 시인의 사랑 이야기,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이야기였지요. 결국 인생이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이루지 못한 꿈들,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백석처럼 평생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계신가요? 이루지 못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사랑이 있으신가요?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내리는 밤이 오면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제 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록 함께 늙지는 못했어도 여러분의 삶을 통과해간 그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에는 눈이 온다. 가슴에는 추억이 온다. 그대를 사랑했던 그 시절이 온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